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함수의 그래프 10차시 함수의 그래프 시간의 추가 점프 문제입니다. 함수의 그래프 단원에서 사실 우리가 좀 내용을 많이 배웠어요. 오목볼록, 변곡점, 그 다음에 결국은 그래프 개형 그리는 것까지 좀 여러 내용을 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연습을 꼭 좀 많이 해두세요. 여러분들 좀 추가적인 문제집 하나 정도 사서 연습을 꼭 해보는 것을 좀 추천합니다. 자,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주어진 상황이 변곡점을 구하라고 하네요. 변곡점. 사실 여러분들 귀찮잖아요. 사실 귀찮아하는 걸 굉장히 잘 아는데 근데 어쨌든 변곡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계산하는 수밖에. 그래서 그 계산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인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변곡점이라는 것은 우선 주어진 함수를 fx라 뒀을 때 두 번 미분해서 0되는 a 값을 찾고 그 값을 좌우해서 부호가 변화가 반드시 생겨야 돼요. 즉 오목볼록, 즉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가든지 그 반대 상황이 되든지 볼록성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미분 두 번 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주어진 이 식은 fx인데 이것을 좀 달리 써주면 1-x제곱 플러스 3분의 2라고 써도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식 자체가 x제곱 플러스 3에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2와 같으니까 이것을 1로 약분해서 쓰면 좀 식이 간단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팁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미분해 두시면 1은 약분이 돼서 0이 돼서 없어질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몫의 미분을 써주시면 좀 번거롭겠지만 분모 제곱, 분자 미분하면 없어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만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정리해 주니까 4x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의 초점은 변곡점에 가 있으니까 극값을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한 번 더 미분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모를 제곱 한 번 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와서 써주시고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써주시고 분모 미분하는데 조심해야죠. 이때는 합성함수 미분을 써줍니다. 그래서 2배가 내려오고요. 그 다음 속미분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는데 공통적인 부분은 좀 지워주세요. 그러면 계산이 좀 쉬워지거든요. 이렇게 좀 해주면 되죠. 조금 확대해 볼까요? 자, 이제 계산을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4x 제곱 플러스 12가 되겠고요. 여기는 2x와 2 곱해졌으니까 4x인데 4x가 한 번 더 있으니까 마이너스 16x 제곱 써주시면 되죠. x 제곱 플러스 3의 전체 세제곱까지.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길게 쓰여졌으니까 좀 정리해서 써주시면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12다라고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분자에 있는 이 부분은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 이차함수,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 형태일 테니까 우리가 이것의 부호를 확인할 때는 어차피 얘는 양수니까요. 분자의 부호가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정확하게 결정을 짓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상황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림 그리기가 쉬운 형태니까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마플 마로 바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둘 다 이계도함수가 0이 나올 텐데 그것과 동시에 부호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f 마이너스 1도 1,f1도 모두 변곡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겠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있을 겁니다. 그 접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 했으니까 변곡점은 이 점들인데 그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미분계수겠죠. 그래서 f'-1과 f'1일 겁니다. 이것이 각각 그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구했던 이 식을 여기다가 이용을 해서 접선 기울기를 찾아주면 되죠.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면 분모는 공통일 것 같아요. 분모는 마이너스 1 대입해서 4의 제곱이 되니까 16일 테고 분자는 마이너스 4 아래에 있는 것은 16분의 4가 되겠죠.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 물어봤냐면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여러분 혹시 그 삼각함수 파트에서 요거 기억납니까? 두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를 m1, 이 직선의 기울기 m2라 하면 m1은 적당한 알파에 대해서 탄젠트 알파가 되고요. 물론 이건 x축일 때요. 얘는 적당한 각에 대해서 탄젠트 베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직선 사이의 각을 이걸 세타라고 해주면 세타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생기겠지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또는 여기다 마이너스 배 한 꼴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탄젠트
세타, 이 사익각에 대한 탄젠트를 구하기 위해서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대한 덧셈 정리 이용해서 여러분들 식을 끌어놨었던 기억이 좀 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접선 기울기는 사실은 적당한 탄젠트 알파고 이 접선 기울기도 사실은 적당한 탄젠트 베타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직선 사이의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건 물론 예각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탄젠트 세타는 적당한 탄젠트 알파 베타에 대해서 차의 절대값과 같아요. 예각이 아니라면 절대값 취급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계산만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탄젠트 공식은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분자는 그대로 가요. 이 마이너스가. 그다음 분모는 반대로 바꿔주고 곱으로 가면 되죠. 까먹었으면 뭐 기억하면 되죠. 자, 계산을 해보죠. 1 플러스, 자, 두 개가 풀마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이 될 테고요. 자, 둘을 더해준다면 4분의 1에서 4분의 1을 빼죠. 더하는 게 아니라 빼야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4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4분의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정리해 주시면 16분의 15분의 16분의 4니까 8 이렇게 하면 되죠. 정리해 주시면 15분의 8입니다. 물론 음수라면 이것의 절대값 씌워주면 되겠고요. 뭐 이게 답인지 한번 보죠. 뭐라 물어봤냐면 탄젠트를 물어봤으니까 저것을 답으로 말을 해도 충분하겠죠. 여기까지 괜찮겠죠? 연습해 보시고요. 아마 영상 듣는 친구들 중에 지금 이 문제가 추가 점프 1번이 아닌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반에서 약간 좀 문제 제시를 좀 달리 했었는데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일부러 좀 추가 점프 문화로 넣어서 다시 한번 풀어본 거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해결을 좀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문항도 결국은 변곡점을 구하라 했는데 그 변곡점에 y좌표를 an이라 했고 극한을 구하라 했으니 어쨌든 좀 복잡해 보입니다. 저 여기 거듭제곱 n제곱도 보이고 실제로 이 문제를 좀 제대로 지금 풀어서 이야기한 친구가 많이 없기는 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죠. 어쨌든 아까와 마찬가지로 미분을 두 번 하는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돼요. 변곡점을 구하라 했으니. 자, 그럼 주어진 이 함수를 미분할 때는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n 곱하기 코사인 n-1제곱이 되는데 코사인의 미분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여기까지 곱해줘야 되죠.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자, 한 번 더 미분할 겁니다. 자, 이 과정부터가 좀 어려운데 곱미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해볼게요. 자, 우선 n과 n-1 씁니다. 앞에 거 미분한 중이에요. 코사인 n-2제곱 x가 되는데 그럼 뒤에 건 일단 그대로 둬야 되는데 그 이전에 안에 있는 코사인이라는 함수를 미분한 속미분을 이렇게 곱해주는 걸 해줘야 되는 거죠. 이만큼이 앞에 있는 요만큼에 대한 앞미분이에요. 근데 이제 뒤에 있는 거는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대로 써주시고 플러스 앞에 있는 함수를 써주신 다음에 뒤에 있는 거 그냥 따로 미분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복잡하긴 하죠. 자, 정리를 좀 해서 좀 써야 우리가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 아래에다 좀 써볼게요. y2'은 n-1로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코사인 n-2제곱 x 곱하기 사인 제곱 x라고 쓸 수가 있겠고 플러스 n 코사인 n-1제곱인데 여기는 1제곱이 또 있으니까 그냥 코사인 n제곱 하면 되고 여기 앞에 있던 부호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이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뭐 특별한 방법이 있다라기보다는 주로 코사인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1-코사인 제곱으로 써보면 어떨까라는 발상전도는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좀 계산을 좀 더 이어나가 보면 분배 법칙 할 겁니다. 이 전체와 하나씩, 이 전체와 이 하나씩 곱해주시면 n-1 코사인 n-2제곱 x 마이너스가 되고요. n-1 코사인 n-2제곱이었는데 코사인 제곱을 곱해주니까 코사인 n제곱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코사인 n제곱 x 이렇게 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 괜찮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쪽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될 것 같아요. 요만큼은 써주시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이고 요만큼 마이너스 n이니까 요렇게 인수분해 되지 않겠습니까? 코사인 n제곱으로 써주시면 플러스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지워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주시면 n-1 코사인 n-2제곱 x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n제곱 코사인 n제곱 x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계도함수 구하는 것 자체가 좀 까다롭네요. 어쨌든 이것을 0으로 만드는 x값에서 그 점의 좌우에서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뀐다면 그것을
변곡점의 좌표라고 둘 수 있는 거니까 우선 이것을 x로 0을 만드는 x값을 먼저 찾아줘야 되죠. 자, 따라서 주어진 식의 양변을 코사인 n-2제곱 x로 나누어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어진 범위가 0에서 2분의 파이로 주어졌으니 그 범위에서 코사인이 음이 될 수가 0이 될 수가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거듭 제곱을 한 것도 0이 될 수 없으니까 나눠줘도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식의 양변 나눠주니까 n-1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n제곱 코사인 제곱 x는 0까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큰 무리 없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 좀 더 풀어가면 좋을까? n 같은 경우도 약분해도 되지 않을까요? n은 어차피 우리가 수열해서 쓸 첨자니까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n을 하나 정도 약분해줘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가는 것 같은데, 자, 코사인 제곱 x로 우리가 이것을 좀 풀어보려고요. 자, 이것을 이제 이항식에다 생각하면 n-1은 n 코사인 제곱 x니까 그걸 나눠준 거예요. 그럼 n분의 n-1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무리 없죠. 자, 그랬을 때 코사인 x를 구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될 텐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범위에서는 코사인은 심지어 양수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말고 플러스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식 계산이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어떤 특정한 값을 대입했을 때 코사인 x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점이 이제 변곡점인지가 좀 헷갈리는 친구들, 꼼꼼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만 보도록 하죠. 자, 이 주어진 식을 이계도 함수를 우리가 아까는 이제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약분했는데 약분하지 않고 그냥 인수분해로만 식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n-1,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x 요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것을 여기 있는 부분 얘는 항상 양수예요. 자, 여기 뒤에 있는 이 부분을 0으로 만드는 그 x값을 알파라 했을 때 그때 코사인 알파가 루트 n분의 n-1의 루트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알파라는 값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알파라는 값보다 살짝 큰 값을 대입하면 어떻게 될런지, 알파라는 값보다 조금 작은 값을 대입하면 이쪽 부분의 부호가 바뀔런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알파라는 점이 변곡점이 될지 안 될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코사인 알파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어쨌든 1보단 작을 테니까 적당한 코사인 값이 있을 거예요. 여기를 이제 알파라 둬도 괜찮은 거죠. 물론 이 값이 루트 n분의 n-1인 거고. 자, 이 얘기가 조금 어렵게 들리면 좀 나중에 복습해서 들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 알파보다 큰 값을, 약간 큰 값을 대입했다 쳐보세요. 이 정도의 값을. 그러면은 그 코사인 값은 루트 n분의 n-1의 루트 값보다 좀 작아지니까 결국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 지금 이 값이 결국은 플러스가 되게 되는 거죠. 플러스. 그러니까 이때 얘는 플러스인 겁니다. 근데 반대의 얘기로 알파보다 조금 작은 값을 대입하게 되면 이 코사인 이 적당한 뭐 이것을 뭐 세모라고 하면 코사인 세모값이 n분의 n-1의 루트 값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주어진 빨간색 네모의 부분이 음수가 되게 되기 때문에 여기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알파라는 점 중에서 이계도 함수가 분명히 부호가 바뀌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n이라는 것은 변곡점에서의 y좌표를 했는데 우리는 아까 변곡점이 될 x좌표를 알파라고 둔다면 그때의 코사인 값이 얘인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함수값은 코사인 n제곱 x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변곡점에서 x좌표인 알파를 대입해주면 우리는 이 an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코사인 n제곱 알파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변곡점일 때 x좌표가 알파니까 그때 함수값은 여기다 n제곱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방금 구했다시피 코사인 알파가 n분의 n-1의 루트 값인 걸 아니까 자, 저것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잖아요. n분의 n-1의 n-1제곱이라 제곱근이니까 2분의 1제곱이라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코사인 n제곱이니까 이것을 n제곱 이렇게 써줘도 되는 거죠.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렵네요. 그죠? n분의 n-1 되고 여기는 2분의 n제곱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운 요소들이 좀 있어요. 일단 미분이 좀 어렵고 이게 변곡점인지를 확인하는 과정도 사실 꼼꼼하게 공부하자면 여러분들 확인은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확인이 됐다라고 치면 알파일 때 코사인 값을 알고 그럼 그 알파일 때의 변곡점의 y좌표는 코사인 n제곱 x니까 이렇게까지 계산이 돼서
AN을 설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에 대한 극한이 궁금한 건데 우리는 AN이라는 것을 식을 세워서 n분의 n-1에 2분의 n제곱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좀 우리가 보기 힘든 형태니까 이걸 1-n분의 1로 써주면 이건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우리가 자연상수 2에 대한 이 극한을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으로 정의했었단 말이죠. 그 꼴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역수를 여기다가 만들어주면 돼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n 곱하기 2분의 1 여기다가 잠깐만요. 주어진 식과 똑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n까지만 써주면 요만큼이 이제 무리수 2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2분의 n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만큼을 따로 생각해서 얘가 이제 2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얘가 있으니까 결국 답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답이 되는 거고 이걸 달리 쓰자면 루트 2분의 1이다 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가 좀 어려우니까 꼭 좀 한번 다시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